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현입니다. 이제 교복 입을 레퍼토리가 떨어져서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그냥 사복으로 입었어요. 대신에 고등학생 때 꼈던 안경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APU 입시의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직 지난번 영상, 이제 에세이 관련된 영상이나 제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한 영상을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뒤에 제가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보고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입시 요강 비슷한 거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번 거를 저희 때랑은 또 뭐가 다른 무언가가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추가가 되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학금 면접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입시생분들이 장학금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대로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고싱! 오늘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제가 면접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준비 과정이랑 그리고 제가 학교 오피스랑 상담을 미리 했었는데 이때 오피스 직원분이 이제 제가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들었는지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제가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말고 내가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 아니면 그때의 경험이나 뭐 대학교 다니면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뭔가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준비 과정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제가 제 첫 영상, 제 APU 입시 첫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원에서 입시 대행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에 관해서는 모의 면접 딱 한 번만 받았었는데 모의 면접이라고 해도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할 때 면접 볼 때 뭐 이런 거 주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만 했었어서 거의 대부분은 혼자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영어 기준이라서 영어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막 어디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영어를 막 특히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저처럼 이제 프리토킹이 그렇게 막 자유롭게 안 나오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었냐면 일단 유학원에서 저는 예상 질문 내용을 미리 이렇게 뽑아줘 주셨거든요. 파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상 질문 내용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통되는 질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뭐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뭐 이런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쭉 뽑아주시고 그런 거 뽑아주신 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뭐 제 에세이 내용 기반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질문들을 이제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쭉쭉쭉쭉 적어 내려갔어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까지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일단 질문과 답변을 미리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무작정 그걸 다 읽었죠. 계속 읽었어요. 일단 내가 말할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내가 익숙해져 있어야지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그냥 툭 치면은 바로 답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다 읽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다 외웠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질문들만 쭉 적어 내려가지고 뭐 워드로 쳐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백지에다가 질문만 이렇게 똥똥똥똥 적어놓고 그냥 그거 보고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답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질문은 기억을 안 하고 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알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안 보고 답변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내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답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원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답의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종류가 늘어나도 내가 외우는 게 힘들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는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답변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다 구체화시켜서 답변으로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읽을 때 아까 열심히 답변을 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속으로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내 입이 익숙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먼저
당시가 이제 7월 중순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학교 기말고사인가? 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반에선 다 같이 애들이 조용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시끄럽게 막 쫑글쫑글 대면서 읽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저희 학교는 그 키다리 책상이 있었어요. 서서 공부할 수 있는 키다리 책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도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그냥 혼자 쫑글쫑글쫑글 대면서 혼자 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외로웠지. 뭐 써보기도 하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에 대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우리는 이제 면접을 하면은 그 질문을 글이 아니라 말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에도 익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제 핸드폰은 그랬는데 이거를 녹음기 있잖아요. 핸드폰 녹음기. 핸드폰 녹음을 하면은 그 음악 파일로 해가지고 바로 그 음악 어플에서 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별로 다 내가 직접 영어로 말해서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질문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랜덤 재생을 하면은 이제 그냥 막 랜덤으로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질문이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답변 같은 것도 이제 녹음을 해서 틀어봐서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기간이랑 겹쳤어가지고 학교 저를 딱히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이 그래도 막 시험 기간이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막 이거 읽어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서 그냥 핸드폰이랑 같이 사이좋게 질문하고 답변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우리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면접을 볼 때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은 팁 같은 거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에세이 영상에서도 닳도록 말을 했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면접 준비하면서 제 답변 내용 막 몇 번씩 반복해서 보고 읽고 말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일단 내가 말할 내용이 이제 나에 대한 거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어느 정도 그 말할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준비한 질문이 안 나왔을 때 그냥 막 내뱉어서 말을 해도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어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실히 구체화를 시켜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입이 닳도록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나 말고 학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크게 설명은 하지 않을 텐데 뭐 학교 슬로건이라든지 학장이 이제 좀 있으면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학장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추구하는 학교인지 알아보시는 게 기본 지식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제가 과거에 면접 봤을 당시에 알아뒀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면접관이 하는 질문은 내가 생각한 대로만 나오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준비한 답변들이 있잖아요. 근데 답변의 가지수는 어차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다양하지는 않아요. 근데 질문은 분명히 그 말을 바꿔서 막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아니면은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변이 이게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내가 생각한 질문대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를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써놓은 질문이랑 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쓴 내용이 비슷한 답변이 있으면은 그걸 합쳐서 같이 준비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한 가지의 답변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답변들을 다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한들 분명히 그 당시 가면 이제 긴장될 테고 그럴 텐데
어느 정도 그렇게 대비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는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라는 게 엄청나게 긴장되는 상황이니까 긴장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긴장을 안 해도 될 상황이에요. 그 면접이. 이게 약간 우리나라 대학교, 뭐 기업 면접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막 압박 면접이라던가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면접을 보고 와서 어떤 식으로 느꼈냐면은 약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연예가 중계 이런 거 보면은 리포터가 있고 연예인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면서 리포터가 연예인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면접관들이 리포터가 되어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 면접 이런 것처럼 막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갔을 때 어땠냐면 제가 한국 사무소에서 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기하는 데가 있고 이제 면접 보는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제가 언제 제일 긴장을 했었냐면 그날 이제 제가 대기하는 데 앉아 있고 앞 사람이 면접 끝나고 방에서 나올 때가 제일 긴장됐어요. 이제 다음이 내 차례일 때 이제 내가 막 이제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일 때 그때가 진짜 제일 긴장됐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앉아서 이게 화면으로 보이니까 별로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긴장 안 됐어요. 그리고 면접관 분들도 아마 면접관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오피스 분들도 많다 보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면접 봤던 면접관 분들은 그때 가서 느꼈던 게 진짜 되게 막 전혀 딱딱하지 않게 막 계속 웃어주시기도 하고 막 되게 캐주얼한 질문 같은 것도 막 던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긴장 안 되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다섯 번째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어. 영어 때문일 수도 있고 말이 빨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발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잠깐 멍 때리고 있어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너무 굳어있지 말고 아까도 이렇게 긴장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대화를 해서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화에 있어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나에 대한 걸 어필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셨던 분들이 이제 두 분 다 일본 분이셨어요. 근데 한 분은 영어가 굉장히 발음이 유창하시고 그랬는데 다른 한 분은 약간 일본식 발음이 남아있는 영어를 쓰셔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뭐 기껏 해봐야 호주 영어 이런 것만 듣고 공부를 하던 사람인데 다른 나라의 언어가 섞인 발음을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아마 면접을 진행하시는 다른 국적의 교수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분 발음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물어봤어요. 뭐 너무 막 네 발음이 이상해서 내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이러면은 좀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막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되게 캐주얼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굳어있을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서 내가 그 의문을 풀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때 내가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어필을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나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화질이 낮아졌죠? 방금 카메라 전원이 꺼져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바꿔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당황스러운데 진짜. 아무튼 그래서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면접이 끝날 때쯤에 내가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역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되려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할 얘기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질문을 정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로 내가 이제 APU 입학하는 데 있어서 APU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지막 한마디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더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가도 되고. 저는 둘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하니까 거기서 또 더 할 얘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같은 거 이제 제가 준비해간 거 얘기하고 온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준비를 이렇게 진작 못하고 되게 급하게 했어요. 막 한 이틀 전인가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말하다가 발음이 꼬였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필했냐면은, 이제 제가 영어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도 이게 티가 날 것 같은 거죠, 제 생각에는. 저는 1차 지원 때였으니까 7월 달에 면접을 받고 그 다음에 4월에 입학을 하니까 되게 넉넉했단 말이에요, 기간이. 뭐 내가 지금은 그렇게 영어를 막 잘하는 편이 아닐지라도 뭐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APU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로 제가 말이 이렇게 엉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평가를 하려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영어 문법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어필을 잘 하고 오는 게 내용만 전달이 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APU를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학생들 중에서도 완벽한 문법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영어 원어민이신 교수님이 있고 원어민이 아닌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원어민이 아닌 교수님은 그분들도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막 만약에 문법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신경을 쓰지만 말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어민 교수님들이 오히려 자기네 나라 말을 외국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문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대로 그냥 오케이인 거야. 내용만 알아들으면 돼. 제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듣게 되실 과목인데, 아카데믹 라이팅 관련된 워크샵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때 저희 담당 교수님이 영국 원어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쓰면은 문법 같은 거는 별로 잘 체크 안 하고 그냥 진짜 구성, 뭐 레퍼런스라던가 뭐 단락 나눈 거라던가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더 많이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문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얽매여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세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아 그리고 까먹었다. 혹시 저처럼 이제 영어 기준이신데 일본어 성적도 같이 제출을 했다던가 약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그 반대 언어로도 어느 정도 내용을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상상했던 거는, 너 일본어도 할 줄 아네? 혹시 자기소개 같은 거 해볼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넌저시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너 JLPT N2 있는데 뭐 자기소개 해봐. 그 자기소개 한 거에 대한 내용도 또 막 질문 오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어로 답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드리는 건데, 내가 영어랑 일본어를 둘 다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APU에서 활용을 할지, 뭐 수업을 어떻게 듣다던가 어떤 식으로 이게 활용을 할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두 언어를 다 원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어느 정도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이번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APU에 대한 영상, 그리고
일본어에 대한 영상도 앞으로 찍어나가 보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입시생 여러분들 꼭 자기 실력 발휘 잘 해서 꼭 APU 캠퍼스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